대문자는 좀 큰 것을 의미하고 소문자는 작은 뜻을 의미하는데 그 스몰이라고 할 그 가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사람들마다는 전부 다 라지 가드다. 라지 가드. 대문자 가드. 예. 그리고 불경에서도 예, 우리가 이제 법화경의 그 한마디를 줄여서 그 개성으로 읊은 개성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제법 종볼내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올 때부터 이미 부처가 되어 왔다 이 얘기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가 어중간하고 좀 껄쩍지근하고 떨떠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는 사상이나 이론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만은 자신이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겠죠. 특히 잘못된 것은 부처의 공사상이다. 공사상, 공의 이론이다. 뭐 이런 말들 하는데 그건 다 학자들이 자신들이 체험하지 못해서 즉 부처의 생명을 깨치는 불법의 대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 하는 거죠. 사람들은 부처도 그랬잖아요. 내가 깨치고 나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처의 불속을 품고 있더라. 다 부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종벌내 만법이 이미 올 때에 이미 다 상자 정멸상 항상 부처의 그 정멸을 품품없고 불자 모든 사람들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올 때부터 부처와 같더라. 이게 내세 득작불이더라. 내세 득작불. 저도 이제 이 문장을 해석할 때 내자가 올래자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 내가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지. 내가 이미 세상에 올 때부터 예. 이렇게 말을 생각을 해석을 해야지. 내자가 올래자니까 내가 올 때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처가 되어 있더라는 얘기. 이것은 사람들이 천하 대도를 품고 부처의 불법의 대도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지금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에는 산무기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무기심. 세 가지가 없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부처의 그 불법, 천하 대도의 불법을 담을 수 있는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대도는 무형이라 생육천지하며 대도는 무정이라 운행일을 하며 대도는 무명이라 장양만물하나니 오부기지명하여 강명왈도라 하였다. 이 말은 대도는 무형이라 모양이 없으므로 천지 만물을 생육하여 키워내고 있다 이 얘기죠. 어떤 형태나 이것을 원하는 게 없어. 그냥 무형 어떤 모양을 바라고 이 천지의 어떤 이 우리가 산천의 모든 것들 자연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게 없어. 무형 네 멋대로 커. 그래도 그것이 천지 만물을 이루고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대도는 무정이라 내가 어디에 정을 두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으로 운행일을 합니다. 운행일월. 즉 해가 뜨고 달이 지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이 모든 천지 운행이 나는 그것의 뜻 어떤 크게 어떤 뜻 정해진 바 없어. 그러니까 무의자연의 도는 무정의 일을 운행과 같다라는 말이죠. 나는 지구가 아니면 태양이 아니면 어느 별이 나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다고 해서 그 별들이 그렇게 움직여집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야죠. 아, 천지는 그렇게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으며 그렇게 운행하고 있으며 누구의 뜻도 아닌 스스로가 그렇게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가 뜨고 또 달이 지고 또 점점 달이 커지면서 보름달을 만들고 또 보름이 지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점점 저물며 금음을 만들어 가듯이 천지 만물의 운행은 무정. 누가 거기다 그렇게 어떻게 해라, 어떤 뜻, 이런 걸 정해준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천지 만물을 익혀가면서 운행일월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늘의 태양이 지구의 달이 서로가 밤과 낮의 다름에서 싸우는 것이 있었는가? 없었죠. 왜? 그것은 누가 누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뭔가 만들어내거나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천지 만물의 자연은 자연의 태양의 양기와 달의 음기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 아니 하늘의 움직임만 있고 달의 움직임이 없다든가 또 달의 움직임만 있고 태양의 움직임이 없다면 만물이 생육할 수가 없죠. 자라날 수가 없죠. 그래서 천지 만물은 무정, 무심한 마음, 무심한 정에 의해서 해가 뜨고 달이 져도 다툼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도는 무명이라 장양 만물한다 했습니다. 즉 만물을 키워낸다. 무명이라 이름 없음에 의해서 이름 없음을 담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는 이름이 존재하지요. 그러면 그 이름에 의해서 또 어느 특정한 것만 또 어느 부분만 물건을 키워낼 수 있다. 물론 인위적으로 일부의 지역에서는 그렇게 시설물을 갖춰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천지자연의 노지의 상태에서는 자연의 벌거벗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일을 하는, 즉 무형으로 생육천지하며 무정으로 운행일을 하며 무명으로 장양만물하는 이것을 나는 알지 못해. 뭐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나 부득이 말한다면 그것은 도라고 하겠다. 그래서 오 부지기명하니 강명왈도라 한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그것은 굳이 말한다면 도라고 할 수 있겠다. 도라고 하겠다라는 말이죠. 노자의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노자 1장에 그렇잖아요.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라 하였습니다. 무명 천지, 무명 이름이 없는 것에서 천지의 시작이 있었고, 유명 이름을 짓면서 만물의 이름이 생겨났다. 즉 모체가 되었다, 이기죠. 처음에는 누가 뭐 다 이름을 지었겠어요? 살다 보니까 저놈은 나무라고 하는 것이라 하겠구나. 저거는 바위돌인데 생긴 모양이 뭐 용 닮았으니 용바위라고 하자. 아니다 거북이 닮았으니 뭐 거북바위라고 하자. 이런 얘기들이 우리들은 본 바닥에 이름이 없었으나 그것을 이름을 붙이잖아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용바위도 생겨나고 촛대바위도 생겨나고,
그리고 노자는 수련자들에게 한 말씀 더 남기죠. 내관기심의 신무기심이요 외관기형의 형무기형이요 원관기물의 물무기물이니 삼자기물하야 유견호공하리라. 이거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즉 내관기심에 내 마음속을 관하는 그 마음속에 심무기심, 그 마음이, 그 자리가 마음이란 놈, 그 놈이 어떤 놈이냐? 심무기심. 그 마음이란 놈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마음이란 놈이 그 봤더니 그 마음조차도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관기형의 형무기형이요. 밖에서 어떤 물체의 모양을 보니까 들여다 보니까 형무기형, 그 물건이 생긴 모양이 그 모양도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마음이 없음을 알아야 되고 물건을 들여다봤더니 그 물건이 모양이 없음을 알아야 되고 원관기물의 물무기물이니 멀리서 가만히 관대에서 처음 물건을 들여다봤더니 그 물건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 물건도 없는 것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즉 내 마음도 어떤 모양도 어떤 물건도 본 바닥은 없는 것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무기심이라야 삼자무기라야 유견허공하리라. 유견 오로지 보는데 뭘 봐? 허와 공을 본다. 즉 빈 항아리, 도의 빈 항아리를 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노자 도덕경의 소제목으로 도는 빈 항아리이라 라고 했잖아요. 예. 이 노자의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과연 내가 비었다는데 그 빈 항아리 그러면 어떤 놈이냐 이거 알아가자는 거죠. 다른 거 뭐 있어요? 이 빈 항아리를 모르고서는 도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 자체를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붕어빵에서 붕어가 왜 없냐는 것만 붙잡고 빵을 먹는 것과 똑같죠. 1인이 붕어빵일 뿐 붕어빵에도 붕어가 없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마음이란 놈이 가만히 들여봤더니 그 놈도 없는 물건이더라. 어떤 형체를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그 형체도 없는 거더라. 또 실상의 물건이 가까이서 보든 멀리서 보든 그것도 빈 허와 공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산자 기무심이라야 유견허공하리라 했습니다.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알아두고 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대도는 무사라 대도는 사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대도는 무영이라 생육천지하고 대도는 무정이라 이 운행일을 하며 대도는 무명이라 장양만물한다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키우고 만들고 번성하고 또 멸하는 이 자체의 어떤 큰 자연의 흐름, 자연의 조화,
자연의 움직임이 도라고 할 것인데 누가 그것을 도라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노자는 오부기지명, 나는 그 이름을 몰라. 그런데 단지 굳이 이름 붙이자면 그것을 도라고 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쉬운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어려움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정말 어릴 때에는 그 집의 담벼락이 그렇게 높이 보이더니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면서 한 번씩 가끔 내려가 보면 왜 그 담이 점점 아래로 보이는지. 그러면 내가 세상을 똑바로 봤다고 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똑바른 세상입니까? 아니면 20년 후에 담벼락이 높았던 30년 전에 담벼락이 높았던 그 세상이 내가 당시에 올바로 봤던 것입니까? 라고 정의한다면 무엇을 하고 얘기했어요? 아, 그렇구나. 어린 내 눈에 보일 때에는 그 담이 높게 보였겠지만은 지금 나이 먹고 세상을 살면서 50 넘어 60 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그 담이 점점 낮아지고 또 자연 풍화에 의해서도 조금 내려감도 있었겠죠. 그래서 낮아지게 보일 뿐 그 담이 누가 돌을 집어가서 담이 낮아진 것은 아니죠. 우리의 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뭉뚝하게도 보이고 어뚝하게는 길게도 보이고 어찌 보면 짧게도 보이고 여러 모양이겠죠. 그것은 때때마다의 모양을 보는 눈에 의해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도 실상을 보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뚝 떨어진 동네에 그래도 집집마다 경계는 지어야 되니까 높은 산에 가서 지게 짊어지고 가서 돌 짊어지고 와서 담을 쌌습니다. 담을 쌌는데 정말 힘든 작업이죠. 근데 지금 같으면 누가 그런 일 해요? 안 하죠? 모든 건 때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의 일을 때때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알든 모르든 그 때의 일을 제대로 소화해내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운, 또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용감함을 스스로 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남는 게 없죠. 참 세상살이는 때때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때때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두고두고 후회가 남게 되죠. 뭐 지금에야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이제 농약이나 그 약품 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노래나는 피라고 있어요. 그 피살이라고 하는데 그 피가 참 사람 괴롭힙니다. 저는 이제 논농사를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그 피살이라든가 이 풀 매는 거 당시엔 참 아주 이 사람 몸으로 하는 1차적인 그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처음에 기계가 하지만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농사 짓는 방법이 전부 다 1차적 방법이죠. 사람들이 뭐 심고 또 뭐를 베고 또 이
또 탈곡하고 이 모든 것들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였으니까. 여름을 이제 복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논의 모양이 주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부지런한 농사꾼들의 논에는 피살이를 얼마나 깔끔하게 했는지 피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논에 나가 보면 그 들판을 쫙 보면은 아주 논이 이제 가로 세로 바둑판으로 딱딱 잘라져 있는데 자기네 논에 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논을 거쳐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지. 아유, 쟤는 저거, 누구네 집은 저거, 뭐, 왜 피살을 안 했어? 저게 피가 왜 심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도 이제 우리가 삼복더위에 노를 매죠. 삼복더위에. 정말 괴롭습니다, 그거. 네. 그래가지고 풀들을 다 이제 매고 나서 웃걸음을 약간 주지요. 알곡 생산하는 것과 요소를 약간 섞어서 약하게 웃걸음을 한번 줍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걸음 주는 거고. 그 이제 벼농사할 때에 그 처음에 모 심어놓고 모가 뿌리를 내리면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이제 모가 이제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걸음을 주죠. 그때 질소를 많이 주죠. 질소와 복합을. 복합비료는 논을 갈면서 모를 심을 때 한 며칠 전에 다 정리하면서 복합비료를 쫙 뿌려주면 벌써 이 복합비료의 기운으로 그 논에 물을 많이 안 잡거든요. 그럼 이 땅의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날을 잡아서 모를 심고 모 심을 때는 논에 물을 안 잡죠. 물이 벼가 뿌리 잡을 만큼만 이제 논에 물을 대고 그리고 이제 2, 3일 있으면 이제 그 모가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논에 물을 어느 만큼 잡아주죠. 그리고 이제 비료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초복, 중복, 말복 다 이 복중에 이제 이 풀을 전부 다 매죠. 뭐 그때는 이제 동네 아는 형들 아저씨들하고 같이 품앗이 다니면서 이제 한 몇 명씩 논에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말복이 때가 되면 마지막 웃걸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곡 맺는 걸음하고 요소는 약간만 주죠. 약간만. 그렇게 해서 주면 이제 걸음은 더 이상 안 주는데 걸음을 제대로 주고 관리를 제대로 한 논은 정말 아주 보면 논에 가면 반질반질합니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걸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풀도 제대로 뽑지 않은 논은 벌써 보면 알아요. 풀들이 모를 차고 넘어와서 대가리를 이렇게 드러내니까. 더군다나 피 같은 경우는 모보다 더 커요, 피가. 커서 보면 우뚝우뚝한 것들이 아주 눈에 이게 딱 들어옵니다. 이게 눈에 쫙 보면. 아, 이거 누구네 노는 피살이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러한 심각함을 모르고 또, 탈곡의 시기에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집의 쌀은 벌써 이미 소문이 나서 누가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말하자면 이제 농사를 탈곡을 하게 되면은 탈곡을 하고 이제 방앗간으로 이제 말하자면 말린 벼를 탈곡을 해서 방앗간으로 가져가서 또 뭐 덜 말린 거는 방앗간 주위에서 또 하루 이틀 더 말리고 아니면 바로 방아를 찧는데 방아를 찧어도 피살이를 안 하고 농사를 제대로 안 지은 사람의 그 농사의 쌀은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씨가 그 나라 그 쌀 속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값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한가마에 5만 원 한다. 예를 들면 5만 원 한다. 5만 원 받을 쌀을 뭐 4만 한 5천 원이나 한 5천 원씩. 아, 그 큰 돈입니다. 왜냐면요. 농사를 보통 한 3천 평, 4천 평, 아니면 뭐 7천 평, 8천 평 짓는 사람들 당시에,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간척지 바다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지는 규모가 컸습니다. 뭐 지금은 그때보다 더 크지만은요. 그때는 재밌었습니다. 네. 쌀값도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즉 얼빠진 놈이냐, 얼빠지지 않은 놈이냐, 즉 혼백을 제대로 싣고서 살아가는 놈이냐, 저 얼빠진 놈이냐. 이거 정말 이거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에서도 혼백을 품은 사람이냐, 이거 얼빠진 짓거리 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나온 거죠. 왜? 때때마다마다의 일을 하지 않아서 스스로의 물건을 망치고 스스로의 재산을 갖다 버리는 짓거리 아니에요? 그럼 뭐 그런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또 문제가 나죠. 무슨 문제요? 하나 팔아 먹습니다. 똑같이 동네 3,000평씩 나눠줬는데 여기 한 4년 5년 가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더 논을 사들이는 사람들은 있는 반면 논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해마다 뭐 몇 마디씩 팔아먹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식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얼빠진 짓거리 하는 거죠. 예. 지금이야 뭐 그 시골 동네에 사람들이 별로 살지도 않고 가끔 이제 부모님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1년에 몇 번 이게 왔다 갔다 다녀오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농사 짓는 농촌에 농사 짓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그냥 몇만 평, 뭐 15,000평, 2만 평, 3만 평 이렇게 농사 짓는다. 왜? 트랙터나 장비 모든 것들을 다 갖춰가지고 최소한 2만 평 이상을 지어야 조금 좀 남는답니다. 그 장비 어떤 그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 계산해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농촌에도. 농촌에서도 그 쌀을 사 먹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동네가 이제 예전에는 뭐 100호, 200호 참 큰 동네죠. 아, 그런데 다 떠나고 이제 지금 한 뭐 몇십 호 살고 있으면서도 그나마 농사 짓는 사람 없어요. 일상의 행위가 돕니다. 사람이 무슨 정신을 품고 사느냐? 아, 이거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실상무상의 세상 속을 지금 헤매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에 할 일 제대로 하면은 죄만 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만은 때때에 일을 간과하고 무시한다면 스스로의 을을 뺏기는 짓거리죠. 을이란 말은 싹 을인데, 즉 을 빠졌다. 너는 싸가지가 없다 이 얘기죠.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는 네 후사, 네 자식들이 너를 보고 그 꼬라지를 보고 배우니 즉 자랑스러움을 내세울 수 있겠느냐? 너의 싹에게는 자랑스러움이 없다. 을 빠졌기 때문에. 을이란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이 세계를 품을 수 있다고 하는 정신이 내가 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늘의 덕을 알고 땅의 신령스러움을 알고 천지운행의 도를 품고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왜? 우리는 누가 있어도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이고 또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을 품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세계의 창시국은 덩치가 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들
사는 사람들마다가 어떤 정신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값이 달라지는 것이고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는 민족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창시국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늘에서 하는 일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다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이 오이야 오이야